오늘은 이 질문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나비가 꿈을 꾼 것입니까? 아니면 나비의 꿈을 꾸는 것입니까? 이 질문을 던진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400년 전 중국 전국시대의 철학자 장자. 오늘은 장자의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동양 철학 역사상 가장 자유롭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독특한 사상가 장자를 한 번이라도 읽어본 사람은 다시는 세상을 같은 눈으로 보지 못한다고 합니다. 오늘 그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장자가 누구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자의 이름은 장주. 기원전 369년에서 286년 사이에 살았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공자와 맹자와 같은 시대를 살았습니다. 그런데 공자와 맹자가 인의의지를 강조하며 세상을 바로잡으려 했다면 장자는 정반대의 길을 걸었습니다. 세상을 바로잡으려 하지 마라. 있는 그대로 두어라. 자연의 흐름에 맡겨라. 이것이 장자의 핵심 사상이었습니다. 장자는 평생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집신을 삼아 팔아 생계를 유지했습니다. 어느 날 위나라 왕이 장자에게 높은 벼슬을 제안했습니다. 장자가 말했습니다. 나는 차라리 진흙 속에서 꼬리를 끌며 노는 거북이가 되겠소. 신하들이 모시는 거북이는 황금 상자 속에 모셔지지만 죽은 거북이입니다. 진흙 속 거북이는 더럽지만 살아있는 거북이입니다. 나는 살아있는 쪽을 택하겠소. 이것이 장자였습니다. 장자 사상의 핵심 중 첫 번째는 호접지몽입니다. 나비의 꿈이라는 뜻입니다. 장자가 직접 한 말입니다. 내가 꿈의 나비가 됐다. 훨훨 날아다니며 완전히 나비였다. 나는 사람인 줄 몰랐다. 그런데 잠에서 깨어보니 내가 사람이었다. 그러면 이것이 사람이 나비 꿈을 꾼 것입니까? 아니면 나비가 사람 꿈을 꾸고 있는 것입니까? 이 질문이 왜 위대합니까? 나라는 존재가 과연 확실한가 하는 질문입니다. 지금 내가 사람이라고 확신하지만 그것이 정말 사실입니까? 내가 보는 이 세상이 진짜입니까? 혹시 나는 지금 꿈을 꾸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이 질문은 2400년이 지난 지금도 철학자들이 씨름하는 질문입니다. 데카르트가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고 했을 때 그 고민이 바로 장자의 호접지몽과 같은 질문이었습니다. 장자 사상의 두 번째 핵심은 무의자연입니다. 억지로 하지 않고 자연에 맡긴다는 뜻입니다. 이것을 설명하는 장자의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포정이라는 요리사 이야기입니다. 포정이 소를 잡는 모습을 본 왕이 감탄했습니다. 칼솜씨가 어찌 저리 훌륭하오? 포정이 말했습니다. 저는 소를 눈으로 보지 않습니다. 소의 자연스러운 결을 따라 칼을 움직입니다. 뼈와 살 사이 공간으로 칼이 저절로 미끄러져 들어갑니다. 억지로 힘을 쓰지 않습니다. 소의 결을 따라가면 저절로 됩니다. 이것이 무의자연입니다. 억지로 하려 하면 안 됩니다. 흐름에 맡기면 저절로 됩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억지로 되게 하려 하면 오히려 안 됩니다. 자연의 흐름에 맡기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장자 사상의 세 번째 핵심은 재물론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라는 뜻입니다. 장자는 말합니다. 크다 작다의 구분이 없습니다. 아름답다 추하다의 구분이 없습니다. 옳다 그르다의 구분이 없습니다.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사람마다 기준이 다릅니다. 내가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것을 다른 사람은 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다른 사람은 그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절대적인 기준이 있습니까? 장자는 말합니다. 없다고. 모든 기준은 상대적입니다. 그러니 내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마라. 내 기준으로 세상을 재단하지 마라. 이것이 재물론의 핵심입니다. 장자의 이 사상은 오늘날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줍니다. 우리는 너무 많이 판단합니다. 저 사람은 옳고 저 사람은 그르다. 저것은 아름답고 저것은 추하다. 내 생각이 맞고 저 사람 생각은 틀리다. 장자는 말합니다. 그 판단을 내려놓아라. 모든 것은 그 나름의 이유가 있다. 장자 사상의 네 번째 핵심은 소유입니다.
자유롭게 논인다는 뜻입니다. 장자 첫 번째 편의 제목이 바로 소요입니다. 장자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북쪽 깊은 바다에 물고기가 있는데 이름이 곤이다. 그 크기가 몇 천리인지 모른다. 이 물고기가 변하여 새가 되는데 이름이 붕이다. 붕의 등 넓이도 몇 천리인지 모른다. 붕이 한번 날아오르면 9만 리를 올라간다. 작은 새들이 이 붕을 보고 비웃습니다. 저 새는 왜 저렇게 높이 날아오르는가? 우리는 나뭇가지에서 나뭇가지로 이것으로 충분하다. 장자는 묻습니다. 작은 새의 삶과 붕의 삶 중 어느 것이 더 나은 것입니까? 크다고 좋은 것이 아닙니다. 작다고 나쁜 것이 아닙니다. 각자 자신의 본성에 맞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소유입니다. 그리고 장자에게는 죽음에 관한 매우 독특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내가 죽었습니다. 친구의 씨가 조문을 갔더니 장자가 다리를 쭉 뻗고 앉아서 그릇을 두드리며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해씨가 말했습니다. 평생을 함께 산 아내가 죽었는데 어찌 노래를 부르시오? 장자가 말했습니다. 아내가 처음 죽었을 때 나도 슬펐소. 그런데 생각해보니 처음에 아내는 형체도 없었소. 형체가 없다가 기가 모여 형체가 생기고 형체가 생기다가 생명이 생겼소. 그런데 지금 아내는 다시 기로 돌아갔소. 이것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의 변화와 같소. 아내는 지금 천지라는 큰 집에서 쉬고 있소. 그런데 내가 따라 울고불고 한다면 자연의 이치를 모르는 것이요. 이것이 장자의 죽음관이었습니다.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자연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봄이 가고 여름이 오듯 삶이 가고 죽음이 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이런 생각이 드셨습니까? 장자는 2400년 전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질문들이 지금 이 새벽에도 살아있습니다. 나는 지금 꿈을 꾸고 있는 것입니까? 내 기준으로 세상을 재단하고 있지 않습니까? 억지로 하려다 오히려 안 되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나는 지금 나뭇가지에서 나뭇가지로 날고 있습니까? 아니면 9만 리를 향해 날아오르고 있습니까? 장자는 말합니다. 어느 쪽이든 괜찮습니다. 자신의 본성에 맞게 자유롭게 살아가십시오. 그것이 소유입니다. 그것이 무의자연입니다. 그것이 장자가 2400년 전 우리에게 남긴 가장 위대한 가르침입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닿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좋아요 하나, 구독 하나가 동탄에 이름 없는 철학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 더 깊은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